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도망쳐라. 칼을 들고 있는 이성을 잃은 사람과 싸워 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객기로 그냥 잭 나이프를 꺼내서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집에서 병 깨서 위협한다거나 죽이겠다고 얼굴 앞에서 휘두르고 바로 배 앞까지 오는 칼을 손목으로 막았던 그런 상황. 더더욱이 고교, 동창놈과 그러했으니 그 친구놈이 고교 때부터 싸움도 잘했고 의리도 있어 평판이 좋았었습니다. 지방에서 전학을 온 친구인데 시내 땅들을 소유했던 집안이라 집에 돈도 많았죠. 친구들한테도 이것저것 많이 사주고 그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주계에 있었던 놈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취업할 때 힘든 상황이었던 터라 홍천으로 여행을 가자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서 펜션 잡고 집이 큰 고깃집을 했던 터라 아이스박스에 고기며 야채며 많이도 가져왔더군요. 그 친구가 알던 여자 둘과 같이 갔고 고기를 구워가며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방에 들어가자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들어가서 술을 좀 마셨죠. 그런데 이놈이 마시다가 한 여자를 건드는 겁니다. 그리 친하지 않아 보였고 여자도 아주 멀쩡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하지 마라 하고 말리다가 이놈이 갑자기 흐느끼면서 그 여자를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놈의 손을 손등으로 내려치면서 하지 말라고 너 왜 이러냐 하니 결국에 여자 보고 나가라고 하고 이 새끼야 너 왜 그러냐 얘기 좀 하자. 순간 이 자식이 저에게 냄비를 던지는데 제 머리에 비껴 맞았습니다. 피했으니까 망설이지 기절할 정도로 세게 던지더군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발로 얼굴을 찼는데 맞더니 칼을 찼더군요. 전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여자들한테 문 앞에 있지 말라고 하고 지켜보니 옷을 다 벗더니만 팬티 바람으로 칼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분명히 죽이려고 하더군요. 칼이 킁킁 나오고 정말 그 순간은 술이 깨는 건 물론이고 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슈퍼맨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피했습니다. 주먹질 해가면서 코만 그렇게 가격을 했는데도 고피를 철철 흘리면서 칼로 계속 찌르라는데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완전 미친 놈이었죠.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칼을 휘두르다가 제가 살짝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제 옆구리 쪽을 찌르려는데 제가 한 손으로는 그놈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의 관절 부분을 붙잡고 힘이 워낙에 센 놈이라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제가 넘어뜨리면서 바퀴 자갈천지였는데 자갈을 하나 아무거나 짚어서 냅다 쇄골을 내리쳤습니다. 그곳은 잘 부러지고 부러지면 고통도 심하고요. 칼든 사람한테는 내려칠 때 쇄골을 치시게. 암튼 확실히 육안으로도 부러진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얼굴 한번 걷어차고 우선 펜션에서 제일 멀리 벗어나려고 보니 여자애들이 없더군요. 생각해보니 여자들이 거의 미칠 만큼 소리 질렀던 기억. 그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펜션 위로 올라가는데 숲 쪽에서 여자들이 저를 부르더군요. 한 여자가 절 보면서 얼굴 좀 보라고 하는데 주차해 놓은 차 유리를 보니 이마가 터져 있더군요. 찢어진 건 아니고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친구놈 어머니가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을 주셨죠. 솔직히 많이 주셨습니다. 어차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많은 보상비를 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도 이러시지 말라고 같이 무릎을 꿇었고 친구놈은 100% 다 인정하고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진술에 모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미친 듯이 우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볼 일 없는데 정신병원 가봐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그놈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놈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더군요. 이놈은 저를 비롯해서 친구들 모두 연락이 안 되었다. 3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당시에 정신병으로 공익근무를 마치고 정신병원에 1년 정도 입원했었던 겁니다. 저희한테는 캐나다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이 무식한 놈이 웬 유학인가 했습니다. 정말 오싹했습니다. 그 놈은 2년 동안 연락 한번 받지 않았지만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 눈앞에 지나가던 칼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는 건 우리 옆에서 바베큐를 구우면서 술까지 빌려갔던 옆집의 그 놈들입니다. 펜션이라 오두막집 하나하나가 붙어있는 구조였는데 8개 중에 4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와서 말리지는 못했더라도 신고조차 안 했던 게 창문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더 무섭습니다. 주위에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거나 평소에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혈기로 시비 걸어오면 다 싸웠는데 그 후로는 술집에서 조금이라도 시비가 붙거나 하면 바로 수그리거나 자리를 피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사할 때 붙어있는 부적을 떼면 안 된다. 나는 영적 능력 이런 거 지금은 전혀 없는데 어렸을 적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소소한 경험을 몇 가지 했었지. 내가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걸 본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야.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우리 집이 이사를 갔기 때문이지. 우리 집은 원래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심이 깊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나도 강제로 주말마다 성당에 다녔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몇 년 전부터 전혀 다니고 있진 않지만 가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위안을 하러 혼자 조용히 갔다 오는 정도. 그게 종교에 의지한다기보다는 어렸을 적부터 오래 있었던 공간이니까 뭔가 쉬러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야. 난 매우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 그 즈음 우리 집은 이사를 갔어.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큰아버지네 집으로 가셨고 우리는 집 형편도 안 좋아져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지. 특이한 게 나는 그 집이 매우 싫었어. 아파트 5층이었는데 그 아파트 앞에서 여기가 우리 이사할 집이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냥 찜찜했지. 그땐 단순히 좁은 집으로 옮겨서 그런가 이러고 넘겼는데 본격적으로 이삿짐을 옮기러 그 집에 들어간 순간 나는 더더욱 기분이 나빠졌어. 마루벽에는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집은 성당에 다녔고 엄마도 그 부적이 꺼림직하다는 듯이 없는 형편에 전세집임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전부 하셨지. 그 부적들을 다 떼버리고 말야. 그게 화근이었는지 몰라도 그 집에 갔던 이후부터 내 눈엔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처음으로 본 건 학교 갔다 온 뒤 마루에 가방을 내팽개치고 앉아서 멍하니 꺼진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소름이 돋아서 TV에 비친 내 모습 옆을 보니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 분명 그 집엔 나 혼자였거든. 그 순간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공포가 극에 달하면 몸을 못 움직이잖아. 난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더더욱 공포스러웠어. 얼른 그곳에서 시선을 떼고 다른 곳을 보다가 재빨리 리모컨으로 TV를 틀었어.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나는 조금 안심된 마음으로 내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식탁 쪽을 바라봤는데 이게 웬걸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아까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식탁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하늘하늘거리는 몸짓으로 둥둥 떠서 식탁을 통과하는데 뒤돌아서 날 볼까봐 얼른 TV로 시선을 돌렸어. 그러고 엄마가 올 때까지 한참을 앉아있던 것 같아. 저게 가장 기억에 뚜렷하게 남은 거고 나머진 자잘하게 기억나. 화장실에서 문 열어놓고 머리를 감는데 밖으로 웬 시커먼 남자다리가 성큼성큼 돌아다닌다던지 가족들 다 자는 새벽에 내가 마지막으로 자려고 누웠는데 마루에서 물건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난다던지 아니면 눕자마자 뒤에서 수백 명이 살려달라고 외친다든지 전자기기가 저절로 꺼지고 켜진다던지 별 이상한 경험을 다 했지. 그때 아빠가 사기를 당하셔서 집도 엄청 어려웠을 때라서 장녀인 나도 집안 문제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그래서 그런지 집 밖에서도 이상한 게 보였어. 길 가는데 웬 후드를 뒤집어 쓴 애가 나한테 돌진해 오다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 운동 삼아 하천 옆을 걷는데 내 옆으로 꼬마애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사라질 때도 있었고, 난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무튼 그 집에서 4년 넘게 살고 형편이 좀 나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 그러니 신기하게도 점차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 가끔가다 환청을 듣긴 했지만 그땐 이미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때라서 무섭진 않았어. 그러던 중 내가 마지막으로 겪은 신기한 경험이 있어. 이건 귀신은 아니고 좀 신기한 건데, 주말 저녁에 친구를 만나러 학교 근처로 가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엄청 큰 사거리를 지나야 하는데 십자가 모양의 사거리였어. 나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건너려고 했지. 근데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서 있었어. 기다리다가 초록불이 켜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을 옮겼지. 근데 그 순간 누군가 서늘한 손으로 내 목을 뒤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세상이 잠깐 동안 시뻘개지면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내 뒤통수에다 대고 안 돼, 건너지 마라고 속삭였어. 진짜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돋으면서 그 자리에서 굳어서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난 잠깐 멍 때리다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지. 근데 한중간쯤 건넜을까? 분명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웬 새빨간 차가 굉음을 내면서 내 옆으로 쌩 지나가더니 피턴을 해서 내 쪽으로 돌진해 오는 거야. 진짜 너무 순식간이라서 멈추고 자시고 할 틈도 없었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던 관성을 이기지 못했달까. 그냥 걸어가는 그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진짜 난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진짜 차가 내 코앞으로 늘어뜨린 목도리를 스치면서 지나가더라고. 진짜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 간신히 도로를 다 건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다 창문 열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냐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내가 만약 신호가 켜진 다음 바로 건넜다면 아마 그 차에 치였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아까 들은 그 소린 대체 뭐였을까 하고 말이지. 신호 위반을 하면서까지 피턴을 해서 날 아슬아슬하게 칠 뻔해놓고도 재빠르게 사라진 그 차는 뭔지. 차 색깔이 너무도 선명하게 시뻘건색이라는 것도 무서웠고 말야. 저 이후로는 딱히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은 없어. 그치만 저 마지막에 이후로는 그 사거리를 못 건너. 그냥 왠지 깨림칙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